혹시 사장이신가요? 그런데 나 혼자 내 몸을 갈아서 일하고 있다. 내 회사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언젠가 망할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하는지와 그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사와 사업은 다른 영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장이 빠지는 순간 회사가 안 돌아가. 그러면 장사, 자영업이다. 사장이 빠져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면 사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예 빠져도 된다, 자동화 수익,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기업의 이야기고. 아무튼 우리가 이런 장사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업으로 가지 못하면요, 고소득 자영업자는 할 수 있는데 큰 부자는 못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벗어나서 벽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임을 해야 됩니다.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만들건 AI를 구축하건 아무튼 뭔가 해야죠. 그런데 이 위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써봤는데, 위임해봤는데 눈에 안 차요. 내가 하면 10분이면 되는데 시키면 3시간이 걸려서 그 꼴 못 보고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면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생겨요. 요새 알바 시켰더니 노쇼 해버리고 난장판 쳐버리고 다음날 갑자기 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가서 몸빵 뛰고 스트레스 받는, 에너지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령 잘해가지고 눈에 차도 문제예요. 잘하는 애들은 꼭 나중에 나가서 자기 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리셋이야. 다시 해야 돼. 그러니 많은 사장님들이 그럴 바엔 그냥 나 혼자 하겠다. 몸빵을 다 뛰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요, 제가 대단한 사업가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위임 안 하려고 똥꼬집 부리고 혼자 해보려고 막 해봤더니 결국에 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조금 낫더라,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나 혼자 몸빵을 뛰면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전에 혹시 오늘 영상 내용과 같은 이런 사업, 비즈니스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 구독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새 유튜브가 구독만 했다고 나한테 그 컨텐츠를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리 이런 좋은 컨텐츠 보고 와 좋다 해도요, 흑백요리사 보고 있으면 흑백요리사 영상만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제가 놓치지 않게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이 뉴스레터를 신청하기만 하셔도 SNS 마케팅 무료 강의, 한 40분 정도 되는 강의가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위임하기 싫다고 그냥 내가 몸빵 뛰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고용하고 위임하고 시스템 짜고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당시에 제가 혼자서 일을 해도 한 월 1, 2천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내 인생에 이제 직원은 없다. 그냥 평생 혼자 일해야겠다. 1인 기업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월 2천만 원 정도 버는데 이게 개인이 월 한 2천 정도 벌려면 진짜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을 열심히 갈아 넣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육아하면서 임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나 지금 좀 피가 난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얼른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근데 일단 임신 중에 피가 나오면 그거를 유산징조다라고 일단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나 일 왜 하고 있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 1억, 2억을 벌어도 만약에 아내가 아파? 그러면 아내를 고치는데 돈을 써야 돼. 그러면 저 그 돈 그냥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작 내가 돈을 버는 이유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을 돌보는 이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는 순간 멈춰버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건강히 둘째 출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혼자서 몸으로만 일하면요,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냥 사업이 올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탑된 거를 만회하려면은 저녁이나 주말을 희생해야 돼요. 그거 희생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누적이 됩니다. 한번 해결하려고 저녁에 잠을 줄이고 주말을 줄이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주중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조금씩 일이 쌓이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문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스트레스를 피했더니 시간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 결과 돈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인생 어느 포인트에서나 어느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문제는 인생에 끊이지 않는데 어떤 문제든 있을 것인데 그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견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왕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면 리턴이 큰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맞죠. 사업가에게 가장 리턴이 큰 스트레스는 뭡니까? 위임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임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위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사람이 죽는다가 아니라 마인드가 죽어요. 이게 정말로 1인 사업가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좀 소규모 팀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람 쓰면서 하시는 말이 요새 애들 개념 없다. 틈만 나면 퇴사한다. 뭐 애들이 끈기가 없다. 열정이 없다. 근데 여러분 MZ세대가 퇴사하고 이런 거 보면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도망간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퇴사를 언제 하냐면요. 의미를 못 느낄 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퇴사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이때 본부장을 했거든요. 제 직간접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제 아래로 한 50명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본부장, 뭔가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왜? 바빠. 근데 직원한테 맡겨놓으면 오래 걸려. 근데 내가 하면 빨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다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한계치를 넘어가니까요. 감당이 안 됩니다. 헤드가 중요한 일을 다 잡고 있었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요. 본부 자체의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사실 본부의 퍼포먼스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지친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거를 제 개인의 역량으로 보지 않고 이 본부의 결과로 보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 본부의 구성원들이 다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바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사실 바보는 나 하나였는데. 그리고 그 구성원들, 제 부하 직원들이었던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중요한 일은 제가 다 하고 안 중요한 일만 맡기니까 동료가 아니라 부하다라고 인식을 했겠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은 감당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퇴사했고요. 그때 구성원들 제가 나간 이후에 다 퇴사했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다 제 잘못이거든요. 너무 미안한데 제가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제가 해야 답답하지 않고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일을 시키고 저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안 시키고 중요한 일을 안 주는 그거를 리더는 더 미안해해야 되더라고요. 왜? 중요한 일을 못 맡으면 결국 이 사람이 외부의 인정도 못 받고 사회적으로 뭔가 죽어. 그리고 자기가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의미적으로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인드가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위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원래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의 첫 번째 방법은요. 위임은 늘 비전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위임은 비전과 함께 제시해야 돼요. 해외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중에 나탈리 도슨이라고 우리나라에선 10배의 법칙 저자로 유명한 그랜트 카돈과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동기부여해주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일을 시키기 전에 직원의 개인적인 비전을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3년 뒤에 얼마를 벌고 싶니? 너는 3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싶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원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회사의 목표와 그 개인의 비전을 맞추는 겁니다. 가령 그 개인이 저는 3년 뒤에 연봉 1억은 벌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억대 연봉 받고 싶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이 정도 매출을 달성하면 그거 내가 해줄게. 그런데 그러려면 너는 이 업무를 언제까지 어떤 성과로 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직원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려면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의 목표도 달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약속을 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공수표를 남발하면 안 됩니다.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꾸 직원들 가르쳐 놔도 떠나요. 뭐 잘하면은
조금 잘하면 지가 나가서 하려고 해요.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여기서 그 이상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가 보여.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달성하면 내가 저걸 얻겠구나. 그게 보여.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회사의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의 비전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비전과 회사의 목표를 일치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그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를 목표로 하니? 그러면 너가 이 수치를 달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뭐라고 말하냐. 인간을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직원의 비전과 회사의 목표를 일치시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전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 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라라는 기준도, 수행 방법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기업이 정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요. 대표에게 없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예를 들어서 상장을 위해서 CFO를 영입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면요.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직원을 뽑아서 위임할 때 대표가 하던 일을 넘겨주거나 특정 임원이 하던 일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매번 인원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가르치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임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매뉴얼이 필요해요. 맥도날드가 이 매뉴얼의 대명사죠. 어떤 메뉴를 만들 때 무슨 재료를 몇 그램 넣어서 몇 분 안에 이렇게 하고 이런 라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단계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회사에도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특히 좀 지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뉴얼 만드세요 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순간 이렇게 머리 아파해요. 그걸 언제 다 만드냐?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매뉴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비디오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임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한 명은 이 일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를 알려주고 내가 시범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줄 때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화한 영상을 편집할 필요도 없고요. 유튜브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 직원이 바뀌면 입사할 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시간 해방이라는 책의 저자인 댄 마텔에게서 배운 겁니다.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요. 어차피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기업의 사이클상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퇴사할 수도 있고요. 승진해서 업무를 넘겨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담당자가 시간을 쏟아서 한 명 한 명 과외듯이 가르쳐주면 리소스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비디오로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이거 보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면 누군가가 퇴사해서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잘 인수인계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나가면 좋겠지만 보통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하고 가거든요. 막판에 좀 인수인계 개판돼가지고 인수인계 분명 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상사가 보면 장난치냐?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방하려면 비디오로 찍어놓으면, 한번 가르쳐줄 때 찍어놓으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또 내가 대표가 언제 그걸 다 찍고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내가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한 번만 해놓으면요. 담당하던 사람이 업무 옮기기 전에 찍어 놓으세요.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지시하면 되겠죠. 어쨌든 비디오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의 업무 위임 시간을 계속적으로 아껴줄 장기적인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매뉴얼을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즘 AI가 진짜 미쳤거든요. 특히 제가 충격받았던 게 노션 AI를 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션 AI에 AI 회의록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막 써보려고 써본 게 아니고 노션은 원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구글 미트로 회의를 예약했더니 제 컴퓨터에 회의가 예약된 거를 얘가 감지하더니 노션 AI가 회의록을 작성할까요? 라고 팝업이 뜨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서 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구글 미트로 미팅한 1시간 동안 대화를 얘가 다 녹화해요. 다 녹음합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니까 그거를 텍스트를 인공지능이 다 추출한 다음에 회의록으로 짝짝짝짝짝 정리하시고 정리해 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이 회의 결과 이후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가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있었잖아요. 그걸 나눠놔요. 이찬양님은 이 일을 하셔야 되고요. 저 김땡땡님은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체크리스트까지 지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쫙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인수인계하고 매뉴얼 만들 때 적용하면 어때요? 내가 누군가한테 매뉴얼, 업무 교육을 해요. 그때 옆에 그냥 이 노션 AI를 켜놓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대화를 정리해주고 요약을 다 해줍니다. 꼭 노션 AI 돈 주고 안 써도 돼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로바 노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클로바 노트가 한글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글자로 바꿔주는데 가장 탁월한 성능을 보여요. 클로바 노트로 녹음한 다음에 그 녹음하면 텍스트로 바꿔주거든요.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넣고 무료 버전도 충분해요. 이 내용은 내가 뭐를 교육한 자료야. 이거를 회사 사내 매뉴얼로 정리해줘 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위임을 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매뉴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뉴얼도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디오로 한번 찍어놓으면 끝나고요. 한 번 업무를 가르쳐놓고 그 직원에게 비디오로 찍어놔 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AI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장 혼자 죽도록 일하면요. 고소득 자영업자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위임이라는 문제를 피하면요. 결국에 다른 문제가 닥쳐요.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 자체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고요. 위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난다.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내 회사에 오지도 않고 와 있던 사람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임해야 합니다. 그 위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회사의 목표와 개인의 비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개인 자기의 목표를 위해 일하지만 그게 달성이 되면 회사의 목표도 달성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매뉴얼은 어떻게 만듭니까? 비디오도 효과적이고요. 요새는 AI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가르칠 때 그냥 녹음만 잘해놓으면 AI가 체계적인 매뉴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린 그걸 다듬기만 하면 돼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제가 위임을 못해서 많이 깨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적용해본 것들 혹은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큰 기업을 이뤘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완전 소기업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확실히 일단 위임을 해야겠다는 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조금씩 실천을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오늘 영상에 있는 내용 실천해서 위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같은 이런 비즈니스적인 메시지,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세요. 뉴스레터를 신청만 하셔도 2026년 가장 트렌디한 SNS 마케팅 노하우를 담은 특강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